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슈투른가트 대 지로나. 자, 이 경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네.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 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홈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슈투른가트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골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치앙코 그리고 단주마 이제 이반 만티가 이제 직전 경기 좀 복귀전을 치르면서 이제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아벨 루이스까지 이제 복귀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이제 좀 돌아온 게 굉장히 좀 호재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및 복귀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슈투른가르츠 일단 뭐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는 8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현재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는 이제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리그와 달리 좀 챔스에서는 전패 중으로 이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리그와 좀 챔스에서의 성적은 지금 상반되어 있는 그 슈투른가르츠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로나 역시 리그에서는 3연승 중으로 어느 정도 살아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챔스에서는 비교적 약체인 그런 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고는 죄다 졌을 정도로 이제 성적이 좀 좋지는 못합니다. 아,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지로나 역시 좀 챔스에서의 성적은 좀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꿀통집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일단 후원하신 분들께는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면서 이제 침투나 역습에 좀 취약한 면모를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양 팀한테 이제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리고 대체로 뭐 두 팀 다 공격 템포가 이제 뭐 빠른 편이다 보니까 좀 스피디한 좀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일단 뭐 슈투른가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좀 리그 내에서도 굉장히 좀 공격 템포가 이제 빠른 편에 좀 속하고, 그리고 지로나도 이제 좀 주전 선수들이 좀 돌아왔을 때 이제 이전보다는 더 공격 템포가 좀 빨라졌다 보니까 이런 약간 양 팀의 좀 최근 경기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지로나의 지금 주축 선수들이 이제 많이 돌아오긴 했지만 풀전력일 때도 줄곧 원정에서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삽질하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지금 현재 뭐 제 아무리 챔스 전패 중인 슈투른그라츠가 상대라 해도 지로나가 이제 좀 유리하게 풀어갈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어느 정도 좀 지로나가 그래도 체급이 더 높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좀 지로나의 경기력은 이제 확실히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아무리 슈투른그라츠가 상대라 해도 뭐 지로나의 뭐 우위를 함부로 좀 장담하기는 많이 애매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네. 게다가 이제 추가로 뭐 슈투른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 이제 경기력 편차가 이제 거의 없다는 점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번 경기는 솔직히 뭐 어떤 결과 나와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로나가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슈투른그라츠가 뭐 이거는 뭐 지로나를 잡은다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승무패가 다 보이는 좀 경기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제 뭐 지로나 정배보다는 그래도 역배받은 슈투른그라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는 만약에 승패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슈투른그라츠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서 슈투른가츠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내지 안 그러면 이거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득점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NGKA24UDDMS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사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슈투른그라츠 프랜승 내지 뭐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대 유벤투스. 자, 일단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잘해보자 님 램지가 별풍선 결장.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해보자님도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100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틀 동안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바로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거기서 이제 오나나와 이제 램지가 이제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라우비치, 그리고 이제 맥케니, 그리고 이제 브레머, 또 카발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어느 정도 일단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크고, 그리고 이제 핵심 공격수인 좀 블라우비치가 빠진 거는 굉장히 좀 유벤투스한테 있어 공격에서 좀 타격이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오나나, 그리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라우비치가 빠진 거는 좀 타격이 크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봐요. 자, 일단 빌라가 지금 최근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아요. 현재 뭐 6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극심한 좀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전보다 중원 장악력이 떨어진 거와 더불어 뭐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한 경기가 많을 정도로 이제 수비에서도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설상가상 이제 오나나까지 지금 결장이다 보니까 더더욱 좀 중원이 약해지, 그리고 현재 좀 빌라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반면에 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6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홈보다 원정에서의 그런 실점률이 적으면서 더 견고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벤투스의 그런 최근 좀 경기들만 좀 놓고 봤을 때 저 홈보다 이제 원정에서 좀 실점률이 적으면서 더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확실히 좀 흐름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이제 양 팀이 굉장히 좀 상반되어 있다도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빌라가 좀 홈이라고 해도 좀 최근 저조한 경기력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유벤투스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뭐 오나나까지 좀 빠진 시점에서 뭐 중원 싸움에서도 대려 유벤투스한테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유벤투스 페이스에 이제 빌라가 좀 말려들 경우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추가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역습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역습 전개가 좋은 뭐 유벤투스 상대로도 이제 좀 수비에서 더 고전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물론 뭐 유벤투스가 좀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현재 이제 뭐 이제 수비도 빌라에 비해서는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약간 좀 수비에서도 양 팀의 좀 차이가 클 수 있고, 그리고 흐름적인 부분도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좀 종합해서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지금 뭐 빌라 정배 사이드를 좀 볼만한 구간은 좀 딱히 없다 보니까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유벤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물론 이제 유벤투스의 좀 결장자가 많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현재 뭐 빌라보다는 유벤투스의 페이스나 경기력이 이제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유벤투스 사이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벤투스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는 요거는 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로 적어놔도 할게요. 2.5 기준 언더. 그래서 유벤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틱 대 이제 클리프 브리아. 자, 일단 셀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려갔네요. 자, 일단 이제 셀틱이 뭐 현재 6연승 중으로 이제 좀 최상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근래 이제 챔스 경기에서는 라이프치 상대로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굉장히 좀 우세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브리어 역시 뭐 현재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챔스 경기에서 빌라 상대로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두며 계속해서 좀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뭐 빌라 선수가 뭐 자기 진영 뭐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좀 손으로 잡는 좀 대형 사고를 쳐 이제 브리언한테 이제 PK를 헌납하며 이제 좀 지게 되었지만 근데 그런 이슈를 좀 감안해도 이제 그 경기에서는 홈에서 좀 브리어가 빌라보다 더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확실히 좀 최근 흐름이 좋은 그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좀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뭐 셀틱이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저 뭐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 이제 좀 볼을 좀 탈차면 바로 약간 좀 역습으로 이제 빠르게 좀 전환하는 식으로 이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뭐 홈 셀틱 상대로 브리어가 약간 좀 경기 운영이 많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운영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압박에 더 힘을 좀 경기를 약간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좀 셀틱이 약간 좀 경기를 좀 주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는 천리일주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부지님도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 저번에 방송국에 그 쏘신 거 그걸로 아마 집계가 됐는데 한 번 더 쏘시면은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구분이 안 가가지고 VOD랑 이제 방송국에 썼던 거랑 아무튼 일단은 그래 어제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철부지님.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뭐 이제 브리어가 뭐 셀틱 상대로 뭐 운영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운영보다는 좀 압박을 좀 통해서 계속해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그래도 뭐 현재 지금 뭐 셀틱이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공격이 물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제 클린시트 경기도 많을 정도로 수비도 좀 견고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좀 셀틱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그리고 뭐 이제 모멘텀이나 뭐 경기력도 물이 올랐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승패를 본다면은 이거는 뭐 원정 브리어 상대로 그래도 셀틱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 그래도 가져간다고 하면은 셀틱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 셀틱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틱 승에 2.5 좀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좀 챔스에서의 좀 빅매치죠.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일단 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좀 좋다. 그리고 알리송 등이 이제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뭐 결장 의심인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에 반해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저는 결장자 굉장히 좀 많아요. 자, 일단 뭐 비니시우스, 그리고 호드리구,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의 추아메니,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밀리타, 그리고 카르발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렇죠. 현재 좀 레알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현재 2달 넘게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아스날 상대로 비긴 걸 제외하면은 전승 중으로 지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슬롯 감독이 이제 클롭이 떠난 그런 빈자리를 잘 메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성적을 좀 거두면서 그 이상의 이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클롭이 좀 떠나면은 리버풀이 어느 정도 좀 흔들릴 수 있다. 약간 좀 이런 좀 평가도 있었지만 그런 거를 이제 뭐 한 번에 다 깨부수듯이 이번 시즌 리버풀 굉장히 좀 가장 좀 근 몇 년 동안 페이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압도적으로 좀 1위를 좀 기록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좀 최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현재 좀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레알 일단 뭐 오사수나 전에 이어 이제 레가네스 전에서도 대승을 거두며 어느 정도 살아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자,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지금 많은 편이고,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강팀들 상대로 유독 좀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레알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불안 요소는 어느 정도 좀 커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홈보다 이제 원정에서는 더더욱 강팀들 상대로 레알이 잘 결과를 못 내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부분 역시 이제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일단 뭐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볼 점유를 기반으로 이제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좀 운영하기 때문에 경기 템포가 마냥 빠르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래도 뭐 현재 저 레알보다는 뭐 리버풀이 꾸준히 지금 뭐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필드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좀 더 뭐 주도권을 가지고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니시우스, 이제 호드리고가 이제 전부 이제 부상 이슈로 이제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이제 공격에서의 그런 옵션까지 많이 줄어든 거를 좀 고려하면은 리버풀이 공격에서도 더 활발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저 보니까 확실히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냉정히 뭐 리버풀과 좀 레알 마드리드의 그런 좀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리버풀이 더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그 주축 선수들의 결정까지 고려를 하면은 뭐 더더욱 좀 리버풀이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김구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구수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다만 근데 역시 한 가지 좀 염두해야 될 만한 좀 상황은 있죠. 아무래도 일단 최근 맞대결들을 좀 봤을 때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리버풀 상대로 레알이 이겼을 정도로 이제 상성에서 강한 면모를 이제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0년대 들어서는 뭐 죄다 뭐 레알 마드리드가 거의 다 이겼을 정도로 이제 리버풀 상대로는 굉장히 좀 강했었다. 네, 요 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런 뭐 상성을 좀 제외하고는 현재 지금 뭐 레알이 밀리는 부분이 좀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리버풀이 그래도 열세인 상성을 깨고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좀 챔스의 좀 레알이다 약간 좀 이렇, 그리고 이제 좀 이런 경기에서는 은근 또 레알이 또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내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뭐 냉정히 좀 객관적으로 현재 뭐 양 팀의 좀 전력, 경기력 이런 흐름적인 부분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리버풀이 더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더 좀 중점적으로 봐서 이거는 리버풀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거는 리버풀 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승에 3.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 릴. 자, 일단 볼로냐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여전히 좀 기존 결장자들은 어느 정도 많은 그런 좀 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볼로냐가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다소 성적이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뭐 라치오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했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뭐 전반전에 볼로냐 선수 1명이 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였긴 했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좀 전체적으로 이제 라치오한테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열세였던 그런 좀 볼로냐였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이제 최근 페이스가 뭐 그리 좋지 못한 거좀 볼로냐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다가 직전 경기 렌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두며 이제 무승부 행진을 끊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현재까지 뭐 계속해서 이제 좀 꾸준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2달 넘게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 그런 볼로냐를 봤을 때 일단은 지금 홈보다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더 좋고 그리고 득점 기회 창출도 이제 원정에서 많이 하며 오히려 지금 원정에서 더 좋은 공격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홈보다 원정에서의 그런 득점력이 더 높은 그런 좀 볼로냐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뭐 홈에서 뭐 볼로냐가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한 경기가 없을 정도로 이제 득점 빈곤에 좀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설령 뭐 수비가 안 좋은 팀들 좀 상대로도 좀 생각보다 홈에서 그런 공격이 좀 지지부진하며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오히려 이제 볼로냐가 좀 홈에서 몰리 상대로 좀 치르는 게 이제 공격에서는 굉장히 좀 뭐 마이너스일 좀 요소가 또 있고 그리고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좀 볼로냐가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를 좀 다소 좀 어려울 만한 좀 요소가 많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과 원정 이제 상관없이 뭐 대체로 좀 수비 밸런스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좀 더 볼로냐가 좀 고전하는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좀 게다가 뭐 이제 추가로 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챔스에서 지금 득점이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오히려 뭐 공격에서도 릴이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뭐 공격뿐만 아니라 현재 좀 흐름이나 경기력 모두 이제 릴이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지금 뭐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릴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물론 이제 볼로냐가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많이 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지난 시즌 모타 감독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좀 떨어지는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지금 볼로냐가 현재 좀 상승 좀 리를 격파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본다고 하면 저는 릴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릴 프랜승 보는 경기 네, 이제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릴 프랜승의 2.5시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인토벤 대 이제 샤타르. 자, 일단 홀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리시치, 그리고 이제 룩세용, 누아레, 그리고 이제 스포우텐, 그리고 이제 비어마닌 등이 좀 결장 중으로 전력 누수가 좀 큰 편입니다. 자, 일단 특히 좀 포워드 라인과 이제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호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뭐 샤우타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력 누수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호벤이 굉장히 좀 피해가 큰 편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챔스 경기에서 이제 주축 선수들 다수가 빠진 그리고 좀 지로나 상대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챔스 첫 승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도 연승 중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샤우타르 역시 뭐 최근 좀 챔스 경기에서 뭐 영보이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챔스 첫 승을 좀 기록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리그 경기까지 포함해서 5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근래 좀 샤우타르의 좀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뭐 아스날 상대로 이제 진 걸 제외하면은 진 경기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아스날 상대로 진 거도 이제 1점 차로 졌을 만큼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확실히 이제 좀 샤우타로도 이전에 비해 지금 좀 살아난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호벤이 이번 시즌 지금 홈 무패 행진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최근 좀 샤우타르의 흐름이나 이제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전보다 공격 전개가 이제 눈에 띄게 더 좀 좋아지면서 이제 공격도 이제 물이 좀 올랐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홈 호벤이라 해도 현재 뭐 샤흐타르 상대로 마냥 좀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호벤 같은 경우는 지금 결장자가 상당히 좀 많죠. 일단 뭐 포워드 라인부터 좀 중원까지 전력 누수가 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샤우타르가 이제 풀 라인업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전력 면에서도 지금 호벤이 크게 우위라고 보기는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이 경기 만약에 뭐 호벤이 좀 이긴다고 해도 이제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샤우타르가 이제 이변을 좀 만들 만한 경우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요거를 뭐 호벤 그 좀 똥배승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샤우타르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샤우타르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기준점은 2.5 기준으로 본다고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샤우타르 2프랜승에 2.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챔피언십 경기 카디프시티 대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자, 일단 뭐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3명 결정. 그리고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2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좀 결정 중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좀 포워드 라인에서 좀 결정이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선 이제 카디프가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이제 흐름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근래 홈에서 4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홈에서 블랙번 상대로 좀 지면서 홈 연승이 좀 깨지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 좀 현재 좀 카디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 이제 루턴타운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걸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지금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긴 부진을 겪고 있는 그런 좀 퀸즈파크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좀 저조한 성적을 이제 연이어 좀 거두다 보니까 지금 어느덧 이제 리그 꼴찌까지 좀 떨어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까지의 이번 시즌 퀸즈파크 레인저스를 좀 봤을 때 일단 뭐 대체적으로 공격 전개가 안 좋아서 득점 기회를 잘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 뭐 이제 지금 주포인 그런 마이크 프레이와 그리고 이제 카라모코 덴벨레가 빠지면서 더더욱 지금 공격이 안 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내가 확실히 지금 뭐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적도 성적인데 이제 공격이 지금 뭐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좀 많이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어려워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좀 뭐 그래도 뭐 한 가지 약간 좀 뭐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면은 뭐 직전 이제 스토크 이제 시티전에서는 이제 생각보다 홈에서는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다. 네, 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다만 이제 뭐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이제 직접 뭐 스토크 시티전에서 홈에서는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긴 했지만 그런 공격을 이제 꾸준히 이어가는 경우가 지금 거의 없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더더욱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안 좋아 이제 득점 기회 창출을 거의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원정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더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 뭐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원정에서 뭐 가장 많이 만든 유효슈팅 개수가 이제 4개일 정도로 원정에서는 득점기회 창출을 좀 거의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를 좀 반영하듯 현재 뭐 원정에서는 4경기 연속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좀 QPR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고렸을 때는 확실히 원정에서의 좀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더더욱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카디프가 이제 최근 홈에서 이제 블랙번 상대로 좀 지긴 했지만 그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뭐 거의 매번 이제 홈에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여전히 좀 홈 카디프는 이제 좀 경쟁력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전반적인 뭐 흐름이나 경기력도 이제 카디프가 더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카디프 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카디프 시티 사이드 보는 경기 내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좀 득점에서의 좀 기대치가 많이 없고, 그리고 카디프 시티도 뭐 공격 흐름이 뭐 그렇게 최근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 팀이 맞붙는다고 하면은 뭐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즈 대 이제 루턴 타운.
자, 일단 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2명, 그리고 풀백 지금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좀 2명이 좀 결장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양팀 다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좀 큰 편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스완지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난타전 끝에 4대3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1위로 이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존에 이제 1위였던 뭐 썬더랜드가 이제 직전 경기 뭐 미럴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좀 2위로 이제 좀 밀려나게 됐고, 그러면서 약간 지금은 이제 리즈가 더 좀 높다고 볼 수가 있네요. 아, 근데 물론 뭐 이제 뭐 이제 오늘 좀 치러진 경기죠. 이제 썬더랜드랑 좀 웨스트브롬이 이제 좀 무승부가 돼서 이제 다시 뭐 썬더랜드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경기 수는 지금 리즈가 이제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만약에 좀 리즈가 이제 결과를 낸다고 하면은 다시 또 1위로 이제 좀 재도약할 수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뭐 홈에서는 5연승 중으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좀 리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좀 리즈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들어봤고, 자, 그리고 이제 루턴타운이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이제 괜찮은 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원정에서는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좀 수비가 불안정한 그렇죠, 루턴타운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잠시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들어보고, 자, 일단 뭐 현재 좀 양 팀의 홈과 원정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제 리즈가 유리한 부분이 더 많다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 좀 경기랑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리즈가 홈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며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루턴타운이 뭐 리즈에 비해 뭐 전력 면에서 크게 이제 밀릴 게 없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지금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지만, 뭐 이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 좀 변수 창출을 할 수 있는 좀 팀이란 거를 고려하면은 현재 뭐 이제 리즈가 유리하긴 유리하되, 뭐 루턴타운 상대로 뭐 1.3대 이제 승배당을 좀 받는 거는 좀 너무 좀 낮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좀 리즈가 좀 홈에서 강하고 루턴타운이 원정에서 약하고, 그리고 흐름도 이제 리즈가 더 좋다는 걸 고려하면은 당연히 뭐 리즈가 유리한 부분은 더 많은 거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1.3대 승을 받을 정도로 뭐 리즈가 그렇게 압도적이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 지금 리즈의 그런 1.3대 승배당은 배당 대비 큰 메리트는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게다가 뭐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도 뭐 주축 선수들의 결장은 여전히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뭐 전력 누수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가져간다고 하면은 리즈 승보다는 그래도 배당 대비 뭐 루턴타운 2프랜승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은 좀 선택지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이제 EPL에서 놀던 그저 루턴타운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원정이라 해도 뭐 리즈 상대로 이렇게 뭐 크게 좀 밀릴 거다라고 보기는 전 개인적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네, 루턴타운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루턴타운 2프랜승으로 보는 경기. 네, 이것도 뭐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중 오바. 자,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 뭐 디나모 자그레브 대 이제 도르트문트. 자, 일단 뭐 도르트문트가 좀 원정에서 뭐 거의 좀 5경기 연속 좀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좀 부진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디나모 자그레브의 중원이 좀 완전히 좀 박살이 났어요. 예, 일단 뭐 주전 이제 중원 선수들이 좀 거의 뭐 3-4명이 지금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지금 디나모 자그레브의 중원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약해진 상태고, 그러면은 요거는 뭐 제 아무리 좀 원정 도르트문트가 이제 좀 약세인 모습을 좀 줄고 보인다고 해도
좀 중원이 좀 망가진 디나모 자그레브 상대로는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돌문 승으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 승으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돌문 승에 이제 언오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 대 벤피카. 네,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모나코 햄모알 무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나 언오바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포츠머스 대 이제 미럴. 네, 이 경기는 저는 본다고 하면 포츠머스 프랜스. 안 그러면 이것도 뭐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